현재 미국 주식이 상승을 계속 하다가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미국 주식은 과연 어떤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봉으로 봤을 때 급등락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난 지점, 그리고 21선과 61선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난 지점이 발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데드크로스가 나옴으로써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지만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차트 분석 기법으로는 이 나스닥 차트를 좀 분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몇 가지 참고할 만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이 일봉 차트에서도 이 60일선을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때죠. 주가가 60일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20일과 60일선의 데드 크로스까지 발생했는데, 결국 60일선의 기울기가 아직 상승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가는 1, 2, 3, 4, 5, 6, 7, 8, 9일 만에 다시 60일선 위로 복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은 60일선이 어쩌면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시사하는 부분인데, 최근의 경우에도 주가가 다시 60일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진 지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과거의 그런 차트를 참고해 봤을 때 주가가 과연 10일 이상 이 60에서 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 될지 아닐지가 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60일선 기준으로는 10일 정도 주가가 머무는지 안 머무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5일 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20일선 기준으로 5일 밑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락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때를 보시면 상승하던 그런 주가가 20에서 밑에서 이렇게 1, 2, 3, 4, 5일 이렇게 있었죠. 더군다나 21성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단기 폭락까지 이렇게 찾아오게 됐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 볼 만한 것이, 이렇게 20에서 밑에서 주가가 머무르고 있으면 쉽게 과감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돈의 전부를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의 현금을 확보하는 기간으로 또 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21선 위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서 5일 이상 주가가 머물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단기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21선의 기울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1선의 기울기가 지금 상승일 때 장대 양봉이 좀 출현을 해줘야 상승 확인 사살 차트가 된다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도 좀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21선 기울기가 상향을 하고 있을 때 장대 양봉이 출현한 캔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거나 아니면 음봉이 계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승 흐름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21선 밑으로 다시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좀 참고를 하면서 내 돈의 투자 비중을 좀 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적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로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나스닥의 현재 차트 분석의 기준은 60일선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60일선이 지금 꺾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만간 이 지수가 20일선 밑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5일 이상이 되었을 경우, 그때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머물고 있으면 60일선도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하락 방향으로 꺾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21선 밑에서 이 나스닥 지수가 며칠 동안 계속 머물고 있느냐, 그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만약 5일 이상 머물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스닥의 보조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 현재 이 파라볼릭 볼도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바뀌는 추세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K가디 밑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단기 하락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이 두 보조 지표만 참고를 해도 앞으로 하락할 확률이 크다는 쪽으로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급락했을 경우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이 ADX 지표를 좀 참조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때인데 ADX가 50 이상이 됐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었죠. 이럴 경우에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렇게 ADX가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때는 최소 5일 안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또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주가가 이렇게 단기 상승을 이뤄냈죠. 자, 이런 부분도 차트 기법을 배워두시면 좀 써먹을 만한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개파락 양봉에 또 해당되죠. 시초가가 갭으로 이렇게 떨어졌지만 결국 종가는 상승으로 끝나는 그런 개파락 양봉 차트가 출현을 했습니다. 이런 개파락 양봉이 출현을 해도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치면서 단기 상승을 이렇게 이뤄냈는데, 사실 제가 뒤늦게 이런 분석을 해드리지만 쉽게 이 자리가 상승 자리라고는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두려움에 좀 매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상승이 계속돼서 이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좀 환희에 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유효한 그런 지표가 되는데,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만 팔아도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이 또 이루어지고, 이런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주가가 내려왔을 때 매수만 해도 또 단기 상승을 맞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참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볼린저 밴드 하단선 밑으로 주가가 이렇게 뚫고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면은 결국엔 단기 상승이 나타난다. 이게 다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70% 정도 이상 높은 확률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모든 주식들이 이렇게만 움직인다면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겠죠.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 70% 정도 맞을 때가 많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더 떨어져 버리는 그런 차트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분산해서 투자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으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이 나스닥은 단기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이 되니까 조심해서 물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자, 이런 결론을 좀 낼 수 있고요. 만약에라도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겠죠. 또 제가 얘기했던 21선 밑에서 주가가 과연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중요하니까 유심히 보시다가 5일 이상 이 지수가 계속 밑에서 유지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좀 과감히 물량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